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을 맞아서 금일 하나기술에 대한 얘기들, 또 2차전지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하나기술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좀 해주셔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한번 하나기술에 대한 전망, 또 현재 흐름 자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저희들이 무슨 상담을 종목에 대한 얘기들 개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어떤 시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종목을 좀 다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저희들 유료 문자 회원 안내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뭐 주말을 맞아서 뭐 양호하게는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2월 조정의 연장선,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전기차, 2차 전지, 그동안의 주도주들,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이 친구들의 주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1월이라든가 작년만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물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엔 개별성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 지수와의 어떠한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시장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기술이 일단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입금 후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3사, 이제는 LG화학이 아니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그러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될 때까지는 LG화학의 주가 흐름과 좀 민감할 수 있다. 일단 이 배터리 3사는 지금 양호하게 잘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추세 흐름도 전혀 나쁘지 않죠. 삼성 SDI도 추세를 잘 지켜내요.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차분히 잘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뭐 흔들림이 있긴 합니다만 추세를 견조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 배터리 3사의 흐름, 2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다. 실적도 견조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배터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야 뭐 대부분이 다 뭐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또 영업이익은 흑자로 이미 제일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자, SDI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볼륨이 작은데 공격적인 투자, 그죠? SK이노베이션은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이런 투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SDI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어떠한 실적에, 특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어떤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일단 뭐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LG와의 어떤 분쟁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 배터리 공급사, 자 3차가 거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암암리에 지금 삼성 SDI는 좀 제외가 된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인데 아마도 SK이노베이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이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이 그죠? 다소 좀 물음표인데요. 1차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0조 원 규모고요. 2차가 16조 원 규모, 3차가 가장 크죠. 현대차 아이오닉 그죠? 5부터 6, 7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국내 배터리 업계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 250조, 30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죠? 그죠? 현재까지 받아놓은 게 약 1,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50조가 넘죠. 규모가 1200기가와트인가요? 그죠? 뭐 상상이 안 돼요. 이따가 좀 외국계 유럽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좀 상상이 갈 텐데. 그 다음 SDI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이에요. 그죠? 640억 달러, 약 70조, 8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SDI가 290억 달러네요. 40조 정도. 주요 공급사 보게 되면 뭐 대부분 테슬라, 뭐 폭스바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폭스바겐 그룹을 우리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면 이제 테슬라인데요. 일단 폭스바겐 그룹이 일단 볼륨도 크고 유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공고히 한 완성차 업체라고 본다면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견제 세력이 바로 폭스바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 애플카 있잖아요. 그죠? 애플카가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뭐 협력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애플도 당연히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당장은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 전기차 테슬라와 경쟁을 나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 속에서 작년도 글로벌 전기차, 물론 여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전기자동차의 지역별 판매량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유럽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이요. 그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별로 판매량이 증가한 게 없어요, 미국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친환경에 굉장히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기자동차는 미국의 약진이 한번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죠. 뭐 전기자동차가 미국에 잘 팔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당연히 좋을 수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배터리 수주 잔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LG 같은 경우에 1200 그죠? 1200kW인가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유럽 주요 배터리 업체 현황을 한번 보시면 노스볼트, 스웨덴이라고 하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BMW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투자가 72기가와트, 계획하고 있는 게 78기가와트. LG가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1200기가와트. 게임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얘들 보면 현재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예요. 근데 뭐 30기가와트, 50기가와트,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중국 업체, 일본 업체, 우리나라에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은 자기네 어떠한 중국 내 전기자동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좀 뒤져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뭐 파나소닉이 있죠. 근데 좀 지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LG, SK, 삼성 이렇게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 이 3사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하나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배터리 3사가 거의 다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죠. 해외 업체로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 합이 약 90%가 훨씬 넘었었는데, 올해는 아니면 올해부터는 국내 3사가 약 80% 비중이고 나머지 20%는 해외 그렇죠. 해외 관계사들, 협력 업체들이
될 것이다. 하나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해외 업체들과 계속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커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턴키가 가능하다. 전 공정.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극판 공정부터 해서 뭐 조립 공정, 거기 보면 화성 공정, 패키징 공정 굉장히 많은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걸 전 공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의 공급이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하나 기술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래형 앞으로의 신사업 반고체, 그죠? 반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반고체. 그러니까 반반이란 얘기예요. 그죠? 반고체 배터리 장비. 작년인가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PSC로 반고체 생산 설비를 턴키 공급으로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공급을 했던 경험도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기술이다. 자본금이 조금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올해 혹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상증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턴키 방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턴키, 키를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일괄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도 뭐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그죠? 전 공정도 있고, 후 공정도 있고, 패키징 공정 여러 가지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립 공정, 화성 공정,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뭐 패키징 공정, 극판 공정,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괄로 할 수 있는, 전 공정을 한 번에 일괄로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외국에 있는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삼성, LG, SK이노베이션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해외 업체의 비중도 늘어가고 있는, 또 앞서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어디다 지금 당장, 뭐 지금 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폭스바겐 그룹도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그죠? 폭스바겐과 협력사로 등극이 됐다. 그 외에도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자세히 또 여러 업체들, 뭐 미국, 일본의 뭐 무라타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도약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또 하나기술 같은 이런 장비 업체. 자,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소재, 뭐 전해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양극재, 음극재. 그런데 그거 소재 부품 말고도 이런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뭐 하나기술 외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기술처럼 전 사이즈, 여러 가지 사이즈, 뭐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 여러 가지 원통형 많잖아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기술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턴키 방식은 거의 이 배터리 3사의 독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뭐 전핵 주입기 나와 있죠. 그죠?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또 패키징 장비, 이런 것들을 거의 국내 3사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반고체 전지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죠?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성도 많지 않은,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있죠. 그 전에 바로 반고체 전지가 있죠. 반고체 전지 턴키 방식 세계 최초로 수주를 한 기업이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거기 보시면 리튬 이온에서 반고체 전지로,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로 이렇게 발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신사업이죠. 그죠? 반고체 전지도 당연히 신사업인데요. 이 2차 전지는 나중에 문제가 뭡니까? 그죠? 폐배터리 활용하는 거, 재활용이라든가 또 폐배터리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또 환경 오염 문제와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도 2025년도까지 약 연간 2,50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 폐배터리 성능 검사기라든가 또 충방전 테스트기 이런 것들도 하나기술의 차세대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은 어떨까요? 하나기술.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사실 보세요. 이제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상승 파동이 보통 엘리엇 파동 이론상으로 보면 5단 상승이죠. 그죠? 5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마무리하고 보통 이제 한 파동,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편인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기술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조정은 어떻게 받죠? 엘리엇 파동 이론상으로 A파, B파, C파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A파 조정, 반등 B파, 그다음 조정 C파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은 그렇죠. 이제 다시 새로운 상승 1파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 언제예요? 1월 5일부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작년 연말부터 이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이틀, 2번이나 치다 보니까 투자 과열,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갔죠. 근데 결국 투자 경고 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가를 맞추는 모습이 올 1월 달에 나타났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1월 달에 올려놓은 하나기술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것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그렇죠. 투자 경고 종목이 되거나 이러면 뭐 매매 거래 중단이 되니까 그거만 일단 딱 피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2월달 조정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거래를 완전히 줄이면서 주가 관리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멘텀이 한번 나오게 되면 하나기술은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은 지난 12월 달에 오른 거에 따른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2월 1일의 저점이 얼마냐면 104,100원이에요. 그 가격대는 웬만해선 깨지기 힘든 그런 굉장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일단 최소한 거래가 증가해야 되는데 최근 거래가 계속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기술의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시세가 지난번 고점이 얼마예요? 1월 4일 날 한 16만 3천 원대까지 갔었네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최종 종착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파동이 다시 한번 거래 수반과 함께 이어질 수 있다. 거래 수반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죠. 이슈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잘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10만원대 초반은 잘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지지선을 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하나기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별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계다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특히 전공정 턴키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원형, 각형, 파우치형 어떠한 전지 타입을 다 핸들링이 가능하다. 그죠? 하나기술만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유료입니다. 무료 아니에요.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고요. 신한은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한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일단 영업 행위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뭐 저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비용을 받는 만큼 여러분들 책임을 질 수 있는 저희들이 그만큼 신중한 종목 분석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많은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결국 뭐 이상한 데 많아요. 그죠?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100% 난다, 200% 난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투자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정석적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만 않으시면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와 잘 보조를 좀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